우선 음식 얘기하자면 우리 식구는 회 같은 걸 좋아하는데 나는 회를 싫어하고. 40년째 밥 먹을 때마다 신경전을 벌여온 부부. 더워서 난 죽겠으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먹고. 난 뜨거워야 좋아. 뜨거워야 먹은 것 같아. 난 다른 게 싫으니까 안 먹어. 벌 뿌리든 지랄이든 안 먹어 나는. 근데 저 양반은 그렇게 단 거를 좋아해요. 단 거, 사탕, 빵도 자기 혼자 사다 놓고 먹고. 다 그렇게 반대예요. 사장님, 김배 나빠요. 아, 가스 전화 좀 해요. 빨리 왜 안 오냐고. 우리 식구 성격은 접시다가 물 가득 담은 것처럼 이렇게 짤랑짤랑하게 확 숨기려면은 그게 엎질러질 거 아니야. 얼마나 또 미치지 아주 후려 때리고 싶은데 참는 거지. 아무나 뗄 수 없으니까. 근데 왜 말을 안 하느냐고. 내가 그 속 아냐고. 글쎄, 나랑 같은 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 노래 좋아한다는 거. 아, 노래하는 거? 그건 닮았어. 저 양반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닮았어. 사람 좋아하는 거. 노래하는 거. 누가 먼저 말했든가 동력저편에 만둥이 트면. 입맛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임고순, 김도환 부부. 남편 임고순, 아내 김도환. 서로 이름도 바뀐 듯한 두 사람. 미운 정 고운 정 쌓아가며 알콩달콩. 서로를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며 살아온 별난 부부를 만나봅니다. 충남 예산군 삽교. 지역 주민들에겐 삽교라는 말보다 삽다리라는 옛 지명이 더 익숙한 곳이죠. 그런데 읍내 한편 한 건물에 전혀 다른 가게가 함께 자리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달라도 너무 다른 부부가 살고 있죠. 자, 이거면 되나? 좋아요. 네? 이거면 되냐고. 의자 안 맞는데? 슬슬 노래 부를 준비를 하는 이는 남편 임고순 씨. 웬일인지 일터에도 안 나가고 대낮부터 신바람이 났습니다. 남원의 예수 좀 해볼까? 남원의 해수요? 잠깐만요. 검색. 어떻게 틀지 말라고. 모처럼 찾아온 이웃들 앞에서 노래 솜씨 뽐내려는 남편. 그런데 건너편 미용실에 있는 아내 도원 씨는 밀려든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제 여기가 나와요. 그럼 저처럼 여기를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요것만, 다른 데는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여기 머리까지는 살려 놓으셔야 돼요. 여기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요거를 여기까지 하더라고. 한 번만 요것만 꼬면 돼요. 요것만 이렇게 꼬면, 이렇게 꽈서 이렇게 뚝딱이핀 이렇게 저기. 뚝딱이핀 이렇게 딱 놓으면 되는 거. 이렇게 예, 이렇게 딱 하나만 해주면 이렇게 생겨요. 주나나 울지 마라 할래 여건만. 젊은 시절엔 빠지지 않는 노래 실력으로 가수를 꿈꾸기도 했던 구순 씨. 남인수, 김용만, 고복수 등 좋아하는 옛 가수의 노래가 나오기만 하면 요즘도 마이크를 놓질 않죠. 관객이 되어 환호하는 이웃들까지 옆에 있겠다. 오늘 날 제대로 잡았습니다. 아니, 노래점이나 하시오?
아직 녹슬지 않은 노래 실력에 어깨가 으쓱해진 구순 씨. 노래는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됩니다. 완전히 들리세요? 한편 밀려든 손님에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도한 씨. 초등학교 동창생도 머리를 하겠다며 찾아왔겠다. 한참 바쁜데 눈치 없이 즐거운 남편이 계속 신경 쓰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노래에 장단이라도 맞춰주려만 지금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장님! 아니요, 인벤 아빠요. 아, 가스 전화 좀 해요. 가스 전화 좀 하라고, 가스. 아까 가스 온 사람 전화번호 누르세요. 사실 오늘은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날. 아, 저거 좀 끓여줘. 마지못해 불려나온 구순 씨. 이제야 슬슬 눈치를 살핍니다. 이 사람한테 자꾸 전화해요. 069 어떻게 되는 거야? 아유, 가스 써야겠는데. 아내의 성화에 전화를 해야겠는데 무슨 일인지 계속 꾸물거리는 구순 씨. 선뜻 전화를 하지 못합니다. 아까 그 번호가 몇 번이라고? 아, 진짜 답답해 왜? 모른다니까 몇 왜 번이라고. 불러? 내가 언제까지 얘기해주니까 이거라니까 069. 무슨 일이든 느긋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격의 남편. 이제야 머쓱하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 얘기를 하라고. 여기가 저기 가스라고 도시가스. 와서는 어디 갔어? 언제나. 여기 저 미용실인데요. 언제 올 거냐고나 얘기는 하라고. 그 우선 가스를 이거 언제 넣을 거요? 글쎄 몇 시에 오느냐고요. 아저 전기로 아 지금 바꿔 나를. 가만 있어봐. 여보세요. 아니 에이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양반은 지금 온다고 이거를 무조건 갈아놓으라고 하니까요. 와서 간다고 교체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노즐은 그러니까 빨리 해야죠. 왜냐면 우리 손님들이 머리를 못 쓴다고요. 물을 못 쓴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 빨리 오세요. 네. 이렇게 해서 손님 때문에 나는 그러는 거지 뭐 내가 늦게 오면 무슨 상관이요. 손님 머리를 못 감으면. 노래하던 흥은 다 깨지고 민망해진 구순 씨. 바쁠 땐 남편이 알아서 집안일 좀 챙겼으면 하는 도한 씨. 이렇게 티격태격 부부가 함께 살아온 지도 벌써 40년째입니다. 그날 오후 도시가스 공사만 아니었으면 진작 집을 나왔을 구순 씨. 평소보다 뒤늦게 집을 나와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집에서 10여 분 정도 떨어진 이곳은 구순 씨가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일터. 사장도 종업원도 없는 혼자만의 작업장이지만 늘 출퇴근 시간을 지키며 일하고 있죠. 미뤄진 일 걱정에 손이 바빠진 구순 씨. 그런데 언뜻 보기에도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쇠로 된 부품들을 갈고 녹이고 붙이며 계속 무언가를 만드는데 구순 씨의 나이 72살. 남들 같으면 노안으로 작은 부품을 구별하기도 어렵고 손도 떨려 엄두도 못 낼 일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일에 열중할 수 있는 건 구순 씨만 만들 수 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저기 두더지 포획기요. 두더지요? 예.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드는 거는 네. 저런 거 사다 안 잡혀서 네. 내가 이거 발명해서 특허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잡느냐면 이렇게 가는 길 중앙선 맞춰서 꼬챙이가 이렇게 떠 있게 한단 말이에요. 두더지가 걸썩거리는 순간 요게 진동만 하면 이렇게 끝이잖아. 특허 이거 언제 내셨어요? 이내 냈지요 이거. 언제요? 특허 저기 있는데 그건 10여 년 될 거리. 혼자 라디오를 조립할 정도로 기계에 관심이 많았던 구순 씨. 젊은 시절엔 인천과 서울에서 기술을 익히며 일하다 고향 삽교로 다시 돌아왔죠. 하지만 타고난 손재주와 호기심은 어쩔 수 없던 걸까요? 발명을 시작한 구순 씨는 지역신문에 실릴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렇게 발명을 해온 지도 올해로 30여 년째. 여러 발명품 중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특허만 해도 3개나 되죠. 에디슨처럼 전 세계가 인정한 발명가는 아니지만 발명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질 않는 구순 씨. 당장 돈도 안 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 괴짜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구순 씨가 생각하는 발명은 그리 거창한 게 아니었죠. 보다 쓰기 좋고 편리한 물건을 만드는 것. 그러한 생각으로 만든 소소한 발명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망치 하나도 나는 다 필요하게 연구해서 이렇게 이것도 있잖아요. 날마다 용접하는데 이거 옷 안 남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거 없잖아. 여기서 용접하면 일로 다 튀고 양말로 들어가 대기도 하고 막.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이걸 연구했어. 아 이렇게 했더니 하나도 안 튀잖아.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연구해서 만들어요 난. 그런 것도 나는 발명품이요. 하찮아지면 놈들이 볼 땐 내가 필요하기 위해서 이것도 여기다 재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 했던가요. 오래된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 또한 발명에 한몫했습니다. 30년 넘은 전축은 지금도 고쳐 쓰고 있고 낡은 플라스틱 쟁반은 용접해 그럴싸한 연장통으로 사용하죠. 음식물 쓰레기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밭에 줄 거름으로 쓰기 위해 살뜰히 모아두죠. 누가 보면 궁상이라고 하겠지만 뭐 어떤가요? 쓸모없어 버려진 자전거 한 장도 구순 씨의 손을 거치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의자가 되니 말입니다. 사실 구순 씨의 발명품이 가장 빛을 발하는 곳은 아내의 미용실입니다.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이 발판은 남편의 선물. 키가 작은 도한 씨가 보다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지요. 아, 나 진짜 맛있게 먹어. 머리카락을 자를 때 늘 사용하는 이 보자기 역시 구순 씨의 발명품입니다. 결혼 후 구순 씨의 권유로 미용실을 열게 된 아내.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미용실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른 머리카락을 청소하는 일은 늘 번거로운 일이었죠.
바로 옆자리에서 전파상을 운영하던 구순 씨는 아내를 편하게 해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첫 번째 발명품이 바로 이 머리카락을 모으는 보자기. 머리카락을 잘라도 바닥에 떨어지질 않으니 청소가 훨씬 쉬워졌죠. 덕분에 도한 씨는 남편의 발명품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커트를 하잖아. 그럼 그거를 썰으라고 그래. 사람 앉혀놓고 그 먼지가 얼마나 나. 그렇게 안 하려고 우리 아저씨가 저걸 만든 거야. 근데 나는 참 좋아. 난 잘 쓰고 있어. 우리 손님들도 참 좋아해. 핸드폰 그때 어떻게 저게 20년도 넘었는데 20년 넘었지 아마? 20년도 넘었는데 어떻게 저거를 핸드폰 받을 생각을 했나 몰라. 그때는 핸드폰이 그렇게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 근데도 인빈이 아빠가 그랬어. 전화기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때 전화기가 핸드폰이 없을 때거든. 도한 씨의 미용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남편의 발명품. 특허까지 받은 이 보자기를 미용실 손님들도 좋아했죠. 내친김에 판매에도 나섰지만 보자기가 처음 나왔던 80년대엔 너무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을까요? 아줌마가 안 됐다고 했네. 머리 좋다. 기대했던 만큼 팔지 못해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난 화 안 냈어.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이 다 잘 될 수는 없잖아. 근데 저 양반은 막 죽어도 안 만든다는 거야. 내가 얘 양반아, 응? 술 한잔 먹으심 잡고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쬐끔해가지고 통은 크네 그러더라고. 그때 1000개씩 만들고 한 칸도 못 팔았을 때.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왜? 그치만 해보고 싶은 건 해봤잖아. 남잔데 해보고 싶은 건 꼭 해봐야 돼. 나는 해보고 싶은 건 꼭 해보고 싶어. 난 내가 하려고 맘먹은 건 해야 돼. 그 참 잠 안 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양반은 발명이 없다면 지금 인구순이라는 존재를 잃고 살지도 몰라. 너무 잘한 거야. 그게 자기 힘, 살아가는 삶의 끈.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 참 잘했다고 생각해. 재미로 한 게 아니요. 나는 만드는 건 이 세상에 없는 물건이요. 살 수도 없으니까 내가 만드는 겨. 나는 필요한데 있으면 안 맹그러. 머리카락 수거구가 저기 어디 있어? 다 특허낸 거지. 두더지 백발백중 잡히는 게 어디 있어? 없으니까 맹그는 겨. 내가 필요해서 우리 식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돈 나도 이거 안 사가면 안 맹근다는 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주문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지. 건강이 최고예요. 둘이. 네. 미용실 영업이 끝난 저녁. 일이 끝나기 바쁘게 도한 씨는 또 저녁 준비에 분주합니다. 우리는 매일 혼나. 내가 반찬 여러 가지 내려온다고 저 양반한테. 진짜요? 진짜 매일 혼나 나는. 음식은 내가 챙겨 먹고 싶은 만큼 챙겨서 먹어야 되는겨. 맛깔스러운 반찬이 푸짐하게 차려지는 저녁 밥상.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남편은 뭔가 못마땅한 게 있나 봅니다. 조금만 주었구만. 먹고 싶은 거 먹고 살. 아니 내가 먹고 사는 거 먹고 살 거는 해야지 참말. 저기도 지금 국 같은 거 있으면 난 저거 하나 말아먹으면 끝이요. 근데 이거 그냥 다 넣다 꺼냈다면 어렵지. 먹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매일 혼난다니까. 왜 그렇게 반찬을 어지럽게 해놓고 막 그러냐고.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살. 놀 데도 없으니 마셔. 매일 밥상을 차릴 때마다 옥신각신하는 부부. 숨이 난 뜨거우니까 그 뜨거운 밥이라 찬 거고 이런 거고. 음식을 코앞에 두고도 뜨거운 걸 먹지 못해 바라만 보는 남편. 밥이 식기를 기다리며 입맛만 다십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어야 제대로 식사를 한 것 같은 아내. 아내는 구순 씨 입에도 되질 않는 생채소나 날음식도 늘 먹어야 하죠. 마주 앉은 남편이 질색을 해도
이 맛있는 걸 맛없는 척 할 순 없습니다. 무슨 향정? 밥 먹는 방식도 잘 보나라. 다 반대요. 그렇지. 부부 모두 예산이 고향이지만 느긋한 남편과 급한 성격의 아내는 매번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밥도 무슨 일도 내가 막 빨리빨리 하거든 나는. 이 양반이 굉장히 천천히 하지. 깻잎 같은 거 따도 나는 막 이만큼 따면 저기 이는 이만큼 따고 있어. 천천히. 그러니까 속 터져. 뭐 이럴 때 속 터져. 나는 속 터져. 근데도 막 한만 하고 막 빨리 와 나는. 그리고 매일 나는 이제 손님이 매일 기다린다는 생각을 난 늘 갖는 거야 머릿속에 어디 가도. 빨리빨리 하고 와야 돼. 거기가 척 처지고 오는 게 못 있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부부가 된 인연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순 씨가 도한 씨의 중고 녹음기를 수리한 게 인연이 됐죠. 구순 씨의 정직함과 도한 씨의 싹싹함에 서로 끌린 두 사람은 마침내 부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물과 불처럼 달랐던 부부는 사사건건 티격태격하며 살았죠. 그래도 부부에겐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죠. 무대에 서기를 좋아했던 남편, 수많은 노래대회에서 상을 탄 아내. 그야말로 삿다리에 소문난 가수 부부입니다. 이런 거 다 상탄 거라니까. 노래하고 방금 드럼 세탁기 이런 거. 노래하고 글 쓰고. 양장군 애들도 몇 개 줬다니. 텔레비도 여러 개 줬다. 정숙이님 화장실 비대까지. 간장 고추장. 집안 살림 대부분을 경품으로 장만한 도한 씨. 수저와 식기 같은 생활용품은 물론 회사별로 다른 김치 냉장고까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부부는 서로 달라야 잘 산다는 말이 있지만 달라도 참 많이 다른 구순 씨와 도한 씨. 그래서 함께 있으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만 막상 옆에 짝이 없으면 심심해지죠. 그때는 다 먹었지. 뭐. 잊어버리고 말을. 정말 늘 티격태격해도 알콩달콩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온 아침. 오늘도 변함없이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시작하나 싶더니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하는 구순 씨. 뭘 하나 했더니 늘 하는 아침 운동이랍니다. 철봉도 직접 매달아 자신만의 운동 장소를 만들었죠. 그런데 동작을 보니 다들 하는 평범한 운동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 구순 씨가 생각해낸 운동법이라네요. 보기엔 좀 특이해도 덕분에 72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구순 씨. 남들 다 있다는 성인병 하나 없답니다. 아이고. 그런데 구순 씨의 건강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은행을 구워 먹는 것이죠. 하지만 난로에 은행을 구우면 대굴대굴 굴러가기 일쑤. 그래서 아예 은행을 구울 틀도 만들었습니다. 나는 뭐든지 내가 필요한 건 이런 거 하찮은 거라도 이거 여기 난로에 은행 굽는 거 없잖아. 내가 텔레비전 보니까 은행 10개 이상 먹는 건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딱 10개 구울 수 있게 맹그렇지. 내가 10개 구워 먹고 우리 식구 먹을 것도 10개 구워다 주고.
사실 남이 보면 이게 무슨 발명이냐 하겠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니 구순 씨에겐 발명인 셈이죠. 덕분에 오늘도 고소하게 잘 익은 은행. 딱 10개 세어 먹고 나면 남은 10개는 아내의 몫입니다. 평소 애정 표현에 서툰 구순 씨지만 그래도 아내 사랑은 남편의 몫. 매일 잊지 않고 은혜를 챙깁니다.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겼으니 이젠 일을 시작할 차례. 오늘은 어제 만들어둔 두더지 잡는 도구에 색을 입힐 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업장 안쪽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구순 씨. 물속도 아닌데 난데없이 고무 호수를 입에 물고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뭔가 했더니 이 역시 구순 씨의 발명품. 도료를 칠할 때면 독한 냄새 때문에 늘 지끈거리던 머리. 뭐 좋은 게 없을까 고민하다 TV에서 스노클링 장비를 보고 영감을 얻었죠.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참 별나다 하겠지만 만들고 싶은 건 꼭 만들어야 하는 구순 씨. 자나깨나 발명만 생각하는 사람답습니다. 아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아침. 오셨어? 아이고 누나? 팡팡? 나도 미용실 있다 보니까 팡팡 오대. 눈 쓸었더니 도는데. 공장 앞에? 예. 빨리 푸셔 밥 먹게. 아이고. 어떤 땐 호주머니에다 넣고 와서 잊어버릴 때도 있어. 생각날 때 줘야요. 고맙습니다. 도한 씨는 병아리 모이 먹듯 남편 사랑을 받아 먹습니다. 저기 여름에는 안 주는데 난로불이 있으면 거기다 거갖고 자기도 먹고 나 갖다 줘. 오늘 처음 맛있어. 이 시간에 먹는. 나만 주는 거야. 세상에서. 고마워. 그런데 다른 때는 별로 고맙지 않고. 은행 거줄 때? 그래서 내 건강 챙겨서 갖다 주는 거잖아요. 평소엔 티격태격해도 이럴 땐 또 달아오르는 부부의 정. 한 달 지나면 와. 선물은 와. 어서 오세요. 그런데 아침부터 미용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졸지에 혼자 아침을 먹게 된 구순 씨. 때는 이때다 싶어 아내가 데우던 냄비의 불을 꺼버립니다.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질 않다 보니 이만하면 됐다 싶은 구순 씨. 아직 차가운 비지찌개를 듬뿍 부어 담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은 하나도 거들떠 보질 않고 딱 물 한 잔만 더한 아침 밥상. 단출해도 이렇게 단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식구가 밥 차려주면 여기 놀 때도 그렇게 잔뜩 난 먹지 않는 거 이거 말아서 먹으면 끝이에요. 난. 아내가 알면 또 한 소리 단단히 하겠죠. 하지만 구순 씨에겐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딱 좋은 밥상입니다. 잘 부르면 내가 방송 한편 아침도 굶고 손님 맞이에 바쁜 도한 씨. 빈속에 기운이 없을 만도 한데 도한 씨 사전에 허튼 일이란 없죠. 분주한 손놀림과 함께 이야기 보따리도 흥겹게 풀어냅니다. 좋아하는 척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노래방 가잖아. 그러면 등허리가 땀이 촉 쳐야 돼.
그렇게 내가 열창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동력 저편에 먼둥이 트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이 가슴에서 울려서 이렇게 온몸으로 쫙 전달이 돼야 돼. 그래야 노래한 것 같다. 그냥 내 나이가 뭐 이거는 절대 아니야. 그게 안 돼. 내가 그러니까 내 노래를 안 들어본 사람. 방송국에 내로라 하는 상도 여러 받은 도한 씨. 웃지 못할 일도 많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가. 너무나 짧았던 만남이지만 진정으로 사랑했다오 이렇게 불러니까 PD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이렇게 깜짝 놀라요. 미련 때문에 난 울고 말았다 이렇게 부르거든. 가슴속 열정을 노래로 쏟아내며 늘 미련 없이 살고 싶은 도한 씨.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봄 기운이 성큼 다가온 어느 날. 어젠 장날이 아니잖아. 그래서 못 사줬어. 외상머리 같은 거 깎지 마 좀. 공짜로 하지 마. 오늘은 장날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장날은 이렇게 사준다니까. 모처럼 함께 들른 삽교 5일장. 오랜만에 외출이지만 구순 씨와 도한 씨 또 티격태격합니다. 안녕하세요. 나 일로 옮긴 줄 몰랐네. 장날에만 먹을 수 있는 도한 씨가 좋아하는 주전부리. 오늘 계산은 남편 구순 씨가 하게 됐죠. 먼저 넣은 것도 안 익었네. 먼저 넣은 거 맛없어. 쫄았어. 바로 어제 아내에게 이발을 하고 빚이 생긴 터라 좀처럼 열지 않던 지갑을 열게 됐습니다. 염색 빼주신 것 같은데. 그래 염색도 하고 이렇게 멋있게 가는 사람이 어딨어. 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아주 저기 가서 이것도 사고 골고루 사주자니 빵도 살라고 그래. 저기 가서 아주 골고루. 이거 하나씩 먹자 이 아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왜 여기 좋아하는 먹을거리 앞에서 기분 좋아진 도한 씨. 남편 얼굴에 티끌조차 예뻐 보입니다. 아내의 애교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구순 씨. 뜨거운 걸 좋아하는 아내에 맞춰 아직 식지 않은 어묵도 받아 먹어봅니다. 싸다 뭐 8,000원이면. 당신한테 4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매사가 칼처럼 정확한 도한 씨. 여기서 끝낼 리 없습니다. 염색값도 다른 간식으로 받아낼 참이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부부 사이에 무슨 계산이냐고 하겠지만 도한 씨에겐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자식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식구가 어렸을 때 아들 신문 배달을 시키는 거요. 어린애를.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막 싸우다시피 했지. 이 식전이 그거 어린애를 교통사고나 나면 어떡하려고 막 하느냐고 해도 막 싸워가며 막 그거 보내더라고. 그리고 냄비 공장 아르바이트 보냈어. 아들, 딸. 나도 같이 가서 한 적 있어. 어머니가 시키셔서. 그렇지. 애들이랑 같이 가서. 왜 그러냐면 3살 버릇은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랬어. 그러면 초기에 걔를 돈에 가는 관념을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평생 속 썩을 것 같은 거야. 네가 벌어야 바로 봐야 돈을 엄마랑 아빠랑 아무리 많이 벌든 조금 벌든 돈의 소중함을 지가 느껴야 되는 게 뼈로. 그걸 나는 체험을 시킨 거야. 근데 그때 걔가 신문팔이 안 했다면 돈에 관념이 없었을 수도 있어. 응? 근데 지금 걔는 아주 잔돈이라도 엄청 궁중하게 생각하고 살잖아. 지금도 중국 가서 돈 벌고 있잖아. 왜 그러겠어, 걔가. 그거야. 그 힘이야. 걔한테 군인 갔어도 한 번도 나보고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 부모에게 귀하지 않은 자식 없다지만 그래서 더 아이들에게 엄했던 도한 씨. 덕분에 자식들 모두 잘 자랐고 더구나 아들은 낯선 땅 중국에서
식당을 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죠. 세월이 흐른 지금 이젠 남편도 아내의 생각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애써 키운 자식들이 모두 품을 떠난 지금. 이젠 노년이 된 부부에게 새로운 낙이 생겼습니다. 바로 손녀 재롱 보는 맛입니다. 거긴 아주 얘가 힘줘. 딱 집어놔줘. 그거 음치는 아닌 것 같아. 얘가 다 알아 아주. 거기는 아주 힘줘서요. 음치는 아니야. 절대 음치는 아닌 것 같아. 손녀가 노래하는 모습이 이렇게 예쁠 수 없는 부부. 다른 건 몰라도 노래 좋아하는 것 하나만큼은 꼭 닮은 부부입니다. 며칠 뒤 구순 씨가 이웃마을 주민의 긴급 호출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두더지가 어디가 있다고. 농사철을 앞두고 벌써부터 출몰한 두더지. 먼저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그러네. 이게 파고 다니 이렇게 맞아. 뚫고 이렇게. 군형이 있네. 이거 이거 이렇게 뚫렸잖아요. 봐요. 이 속으로 댕인 군형이 있다. 이걸 뚫렸잖아요. 여기다 차게 놓는 거라고. 땅이 녹기 시작하면 밭 곳곳을 파헤쳐 놓는 두더지. 그래서 두더지가 다닐 만한 길목에 구순 씨의 발명품을 미리 설치해둔 참이죠. 뭐가 잡혔을까 살펴보니 난 두더지인 줄 알았더니. 두더지 대신에 큰 들쥐가 잡혔네요. 땅속에 숨어 보이질 않는 만큼 피해도 더 큰 야생동물. 농가에선 큰 골칫덩입니다. 아이 많이 잡죠. 여기 그리고 여기다 계속 놓으면 계속 잡혀가 오고 가는 길목이라. 그렇지. 예. 죽은 놈은 끝났으니까 딴 놈 있으면 계속 잡히지. 또 잡히고 또 잡히고. 그러니까 길을 잘 찾아요. 사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시설하우스입니다. 수박 두더리 막 파고 다녀요. 그럼 뿌리 다 들먹들먹으면 죽잖아요. 수박. 예. 그러고 지렁이 속이 지렁이 있으니까 그거 굴러 먹느라고 다니 막 돌아다니요. 그러고 여기다 한번. 한번 밭에 들어오면 땅속에 뿌리를 건드려 농작물을 말라 죽게 하는 두더지. 매년 농사철이면 벌어지는 두더지와의 전쟁이 올봄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 시각. 아내 도한 씨도 모처럼 미용실 문을 닫고 외출에 나섭니다. 못 본 사이 길어진 어르신들의 머리를 깎아드리기 위해서죠. 어떻게 깎아드릴까 어머니? 말해봐. 선생님이 깎게. 시켜줘. 그냥 이쁘게만 깎을게요. 그럼 누가 어버가면 어버가면 그치? 그럼. 그게 걱정이야 나는. 어지간히 깎아. 어지간히? 응. 최고 이쁘셔. 여기서는 최고 이쁘셔. 최고 이쁘셔 아주. 이 요양원에 다닌 지도 벌써 7년이나 됐습니다.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좋지요. 예. 얼굴에 좋아 이렇게 써 있어요 어머니. 난 너무 좋아. 꽃 피고. 사실 도한 씨가 처음 미용 봉사를 시작한 지는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요새 소용없이? 일하랴 살림하랴 자식 키우랴 바쁘기도 했지만 워낙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봉사에 나서곤 했죠. 반장. 무거운 마음은 가뿐해지고 허전한 마음은 채워지는 기쁨이 무엇보다도 좋았던 도한 씨. 그래서 없는 시간도 내서 가위를 잡습니다. 어머니 됐어요. 고맙습니다. 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머리 감으시고. 머리 자르고 10살은 더 젊어진 할머니.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알았어요. 예. 예, 귀엽게 해줄게요.
귀엽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호순이 할머니는 내가 귀엽게 해드려. 앞머리 똑 자르고, 단발로, 오케이. 사진이 왜 쳐다봐? 도한 씨의 활기찬 기운에 너도 나도 유쾌해지는 어르신들. 인기 만점입니다. 이거 만들어낸 거요? 호순이 할머니가 만들어낸 거요, 이거? 나 환장 오시겠네. 그래, 내가 어떻게 알아? 아유, 나 환장. 도한 씨 자신도 어느덧 환갑을 넘긴 나이. 이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두 글자? 비. 비? 걱정이 돼요. 제 미래가 어떻게 늙어갈지가.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파마하고 열심히 머리 깎고 거기다 최선을 다해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딱 이걸 관둔다면 내가 과연 뭐를 하고 있을까? 심심할 것 같아요. 그 대신 내가 이렇게 지금 봉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늘여놓으면 내 눈이 안 보일 때나 내 팔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까지는 머리를 누군가한테 깎아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할 일이 첫째 생긴다는 거죠. 돈이 생기든 안 생기든 간에 응?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뭔가를 나갈 거잖아. 나를 움직일 거잖아요. 난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보다는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요. 내가 필요로 한 게 아니잖아요. 미용 봉사를 다녀온 오후. 여기 이 사람들이 마음 먹은 일은 절대 미루는 법이 없는 도한 씨. 생각난 김에 남편과 상의해 구인 광고를 내기로 합니다. 15일에 뭐 얼마 이렇게 이제 2주면은 뭐 35,000원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많이 드는 것도 아니더만 뭐 한번 내봐 그럼. 글쎄 그렇게 해보려고 나. 내가 이거 한 거로. 하나, 둘, 셋. 일을 줄이고 봉사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려는 도한 씨. 하지만 미용실을 비울 수는 없으니 새로운 미용사를 구할 참이죠. 그래서 차용 기준을 고민해 보는데 27, 28, 29, 30, 31, 32. 함께 동업팔이라고 이건 함께 도한 씨와 잘 맞는 화통한 미용사라면 오케이랍니다. 여성을 샀습니다. 그럼 너무 좋지요. 나는 이거지요. 네. 미용실. 그런데 안 해본 일이라 그럴까요? 몇 줄 안 되는 광고 문구를 쓰는데도 여간 어렵질 않습니다. 여성 극구 여성 그냥 뭐라고? 그냥 우리 집에는 뭐를 이런 미용 이런 사람을 꼭 뻗는다는 걸 간단하게 해도 간단하게 했어. 내가 볼 때 간단한 게 아니지. 그럼 뭐 어떤가요? 아무리 티격태격 옥신각신해도 함께 살아온 세월만 40년째. 어느새 천생연분이 된 부부니 말입니다. 가끔 닮았다 그러면 화가 나가. 제가 화가 나요. 닮았다 그러면 나는 저렇게 답답하지 않아. 그래, 화가 나는데 이제 이렇게 알뜰한 것도 이제 이렇게 내가 뭐를 안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양반도 안 버리고 싶거든요. 그런 거는 참 다행이다. 내가 이거 안 버리고 싶은데 이 양반 딱 버려라 그러면 싸울 건데 이럴 때가 다행이다 싶고 이런 건 우리가 닮아서 좀 좋은 것 같다. 부부는 서로 잘못되는 거 있어도 이해해주고 양보하고 그렇게 같이 갈 수 있지 대결하면 끝장나는 게.